컨설팅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스포츠 산업에 한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컨설팅을 많이 해왔다고. 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저학년 애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했거든. 여러분들도 4학년이면 신입생들한테 이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 그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경험 또는 지식, 기술, 노하우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상대방한테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숨은 그림 찾기야. 그걸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첫째, 이 뭐가 숨어 있는지를 잘 찾을 수만 있어도 이 다행이야. 숨은 그림 이걸 못 찾으면 컨설팅이고 뭐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숨은 그림 찾기야. 그래야지 이제 뭔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그게 이제 문제점이 없으면 컨설팅을 할 이유가 없어.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그걸 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점을 또 이걸 하나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건 스포츠 산업뿐만 아니고 문제점을 구체화 못하면 개선 방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점을 수치화하든지 형상화하든지 뭔가 구체화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그 개선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그 첫 단계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된다고.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로 경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이 여러 번 이제 달라들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했던 프로젝트가 있어.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에서 제일 큰 문제 덩어리가 뭔가 하면 K리그야. 이거는 야구하고 똑같은 돈을 쓰면서 관중은 2분의 1, 중계권 수입은 5분의 1. 근데 투입되는 돈은 똑같아. 그리고 경기장은 더 좋아. 야구장보다 축구장이 훨씬 최신 시설이야. 그런데도 그게 왜 안 되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EPL 중계가 너무 많이 돼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EPL 중계 방송이 K리그 중계 방송보다 몇 회가 더 많은지. 그러면 이제 몇 회가 더 많다 이러면 찾아낼 수가 있어. 좋다. 그러면 스크린 쿼터제 같이 외국 스포츠 중계 방송 숫자를 제한하는 걸 만들자. 그게 뭐 불가능할 수가 있지만 그런 방안을 도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점을 잘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해야 될 과제, 이게 K리그를 KBO만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건지 굉장히 어려운 과제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잘 찾아내야 돼. 이 문제점을 찾아내는 이 관점이 중요해. 축구 팬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뭐 다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일단 찾아내고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컨설팅에서는. 그래서 이 수업을 도대체 누가 뭘 가르치는지 사실은 난 굉장히 궁금했어. 학부 수업에 있을 과목이 아닌데 이제 있어서 아주 궁금했는데,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 밑에서부터 제일 저쪽에 왼쪽 위에는 지금 왼쪽 위에 세 개는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이야. 저 밑에 저거는 조금 밑에 저거 하기 이전에 프로 야구단에서 15년 근무하면서 내가 저 꼭대기에 있는 펜싱 전문가도 아니야. 승마도 아니고, 그다음에 양궁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었고, 농구도 당연히 아니었는데 할 수 있었던 거는 내 나름대로 이제 프로 야구 쪽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체계화된 그런 이제 방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기 처음에 내가 야구단에 입단해서 이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맡았던 일이 선수 연봉 책정하는 일이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하고 일본 시스템, 미국 시스템 이거 갖고 이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다가 이제 프로야구 선수 몸값은 이렇게 결정돼야 된다 하는 이 방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 게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한양대학교 선수 야구 선수 4학년짜리 피자는 프로에 가면 이제 얼마가 될 건지, 이게 이제 트레이드 밸류야.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야구 선수의 몸값을 매기는 방식, 요거보다 더 정교한 게 미국에서는 있어. 왁찬호 에이전트 했던 스캇 보라스 같은 친구 밑에는 수학자하고 물리학자들이 많아. 이 나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한다고. 그거는 순전히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선수 몸값을 이제 올려서 부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통계 기법을 도입한 건데, 그거 다음에 이제 관중 예측 모형, 이것도 내가 구단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온라인 티켓 판매가 없었고, 티켓을 야구장에서 검인을 받고 오늘 몇 장 팔겠다 하는 거, 그걸 이제 서로 통보를 하고 했다고. 근데 이 종이값이 얼마 들지는 않지만 나중에 3만 장 찍어놨다고 5천 명 들어오면 2만 5천 장을 찢어야 돼. 손으로. 파쇄기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그게 귀찮아서 이게 내일 도대체 몇 명이 올 건지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후, 이 날씨, 상대팀 성적, 우리 팀 성적 뭐 이런 걸 12가지 팩터를 갖고 그걸로 이제 다른 종목에다 적용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고지 가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 스포츠 경영 수업 들은 학생들은 맞겠지만 이 현금 할인 방식, 총 캐시 플로우를 바탕으로 이제 저 구단이 서울에 왔을 때 도대체 돈을 얼마 벌 수 있을 건지, 지방에 있을 때 하고 그 차이,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한 거고. 저기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실제로 내가 컨설팅을 한 프로젝트니까 이걸 놓고 도대체 내한테 뭘 의뢰를 했는지 그걸 이제 구분을 해봐. 이게 실제로 스포츠 산업에서 이 진행되는 컨설팅 사례들이야. 그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보니까 프로리그나 구단, 다음에 선수 시장, 여기 이제 용병이나 뭐 용병 숫자가, 이 프로농구는 사실 용병 때문에 망했어. 시청률도 떨어지고. 나는 용병 숫자를 한 명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 내 보고서에는 분명히 그래 돼 있다고.
근데 저게 두 명으로 가면 더 재미가 없어진다고. 그건 이제 선수 시장, 그다음에 이제 뭐 드래프트 제도 이걸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은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 재정적인 안정성, 지속 가능한 이 연맹을 운영할 수 있을 건지. 이게 이제 비인기 종목의 과제야. 바둑 빼고 55개 종목, 인기 종목 빼고 한 40개 종목은 전부 다 저런 고민을 갖고 있어. 그다음에 시설은 주로 이제 돔구장에 관한 거였는데, 저건 내가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내가 토목가 출신이니까 저거는 사실은 건축 영역인데 이제 돔구장에 관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그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내가 이제 해법을 제시해 준 게 뭐냐 하고 아주 핵심 이제 키워드만 뽑아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많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수지 구조를 이야기해. 어떻게 해야지 수지 구조를 맞출 건지, 어떤 수입원을 개발해야 될 건지, 이런 게 이제 또 관중이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은 관중을 오게 할 건지. 그다음에 프로 구단 운영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 구단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 하나는 관중, 하나는 팀 성적이야. 그럼 이 조직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구단 가치 평가. 이건 실제로 지금은 기아지만 혜태 타이거즈를 팔라고 내놨을 때 누가 사고 싶은 사람이 저 가격이 얼마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 그게 이제 가치 평가. 그다음에 선수 시장에서는 또 선수 가치 평가. 그다음에 용병제도. 그다음에 유소년 저변. 이걸 어떻게 피라미드 또는 호리병형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있는데, 저기에서 KBL에서 이제 저 유소년 저변 저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만든 키워드가 농구하는 학생, 공부하는 선수였어. 이게 그런 식으로 외연을 안 넓히면 망하게 된다. 실제로 망한 사례가 실험이야. 그다음에 저 당시에 남자 초등학교 농구 선수가 5년 전에 비해서 43%가 줄었었어. 그런 게 이제 숫자를 바탕으로 이제 해법을 제시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사업, 저거는 뭐였는가 하면 선수 에이전트를 온라인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저건 순전히 내가 돈이 필요해서 만든 건데, 저 사업 공모전을 하길래 이제 응모를 했는데 상금 6천만 원 정도 받았어. 그 내 손에 떨어진 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사이버 플레이어 마케팅에서 아주 대상을 받았다고. 온라인 에이전트 사업이었어.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 하면 이제 승마, 펜싱 뭐 이런 거, 양궁, 저걸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벤트 체계화. 저거는 내가 깜짝 놀랐는데, 비인기 종목 대회 그 중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랬는데, 승마 대회, 경마가 아니고 승마, 그게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 외국 장애물 경기 이런 게 이 동영상이 있어. 그걸 한번 보고, 그걸 나도 봤어. 내가 2개를 봤다고.
저쪽에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스위스에서 한 거 한 번 봤고 다른 데서 한 거 한 번 봤는데 진짜 멋지더라고. 경기장도 아담하고 관중석 거기는 상단이 없어. 전부 다 낮은 데서 보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회 승마대회 두 군데를 이제 가봤어. 저것도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니까 관중 30명. 근데 말값이 3천만 원이냐. 말이 보통 한 180마리가 나와. 근데 그 비싼 말을 데려다 놓고 대회는 아주 엉망이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대회를 할 수 있냐 의심이 들 정도로 엉터리로 대회를 진행을 하더라고. 저게 이제 어떻게 하면 대회를 체계화할 건지. 아직도 이 체계화가 안 된 대회들이 무지 많아. 그래서 컨설팅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 신입생한테 해주는 컨설팅 말고 경영 컨설팅이라는 거는 성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컨설팅이야. 조직의 성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 분석. 분석이 제일 중요해.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 거. 문제점을 잘못 파악하면 엉터리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 자기들이 도저히 해결 못하기 때문에. 또는 이 컨설팅은 보통 2번을 안 해. 왜 그런가 하면 전문가가 만들어준 보고서 거기에 전문가 노하우가 다 담겨 있다고. 그럼 그대로 따라만 하면 돼. 그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할 때, 자기 기술로 만들어야 될 때, 그때 이제 또 컨설팅을 의뢰를 한다고. 이게 이제 컨설팅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구체화하는 단계, 이게 첫 단계야. 문제점을 말로는 쉽게 해. 아까 얘기했듯이 K리그는 EPL 중계 때문에 관중이 없다. 팬들의 눈이 높아져서. 그럼 도대체 EPL 중계를 몇 번 하냐 이거야. K리그 중계는 몇 번 하고 EPL 중계는 몇 번 하냐. 그게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래야지 저기는 100번 하고 여기는 20번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이제 문제점이 어디서 생겼냐? 먼저 찾고 나서 그러면 문제점이 어디서 생겼냐 하는 걸 이제 찾아내야 돼.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독자적인 관점이 필요해. 문제점을 찾아내는 시각,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사실 이건 스포츠 경영 수업이나 다른 수업에서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긴 알려줬어.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경험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특히 이제 저 제일 밑에 소비 특성하고 스포츠 소비 특성하고 기호가 변한다 하는 게, 이게 지금 단적으로 우리나라 이 스포츠 이 소비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옛날에는 이 스카이다이빙 하는 스쿠버가 아니고 스카이다이빙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 우리나라 통틀어서도 얼마 안 됐다고.
그런데 지금은 뭐까지 계산을 하는가 하면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하기 위해서 헬기를 동원하면 기름값이 5배가 더 든대. 스카이다이빙 전문 이제 그걸 타는 것보다. 그래서 500만 원을 들고 하와이로 간대. 거기는 한번 점프하는데 뒤에 사진사 대동 안 하면 150불이면 된다. 그러면 이제 사진사까지 자기가 여기서 뛰어내렸다 하는 걸 뒤에서 사진으로 남겨줄 사람까지 이제 같이 그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가면 한 300불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런 인구까지 늘어났다. 이게 국민소득이 우리가 5,000불일 때 하고 25,000불일 때 하고 이 기호가 달라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 과정에서 쭉 보면 이제 체육관, 도장 이게 처음에는 당수였어. 내 초등학교 때는. 그 다음에 그게 태권도, 그 다음에 복싱. 그러다가 최고 정점에 간 게 검도야. 폼이 나니까. 근데 검도 이후에 이게 이제 검도가 지금은 지지부진한데 우리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지금 대학 졸업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검도가 이 태권도보다 훨씬 이제 수입이 좋았다고 도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멋이 있으니까. 근데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물론 뭐 해동 검도도 나오고 정체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검도가 조금 이제 쇠퇴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나온 게 신종은 아니지만 펜싱이야. 이거는 지금 이 서초동, 강남, 한남동 이런데 해외 유학원에서 미국의 아이빌리그 유학을 갈 때 펜싱을 했으면 이게 가산점이 있다. 이걸로 이제 펜싱을 시켜. 그 한 달에 수강료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오영호 같은 사람은 1시간 레슨에 10만 원을 받더라고. 그게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종목이 그게 뭐 태권도나 복싱 같이 확 붐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 틈새 시장 쪽으로 이제 또 흘러가. 승마도 마찬가지야. 미국이나 유럽 유학 대학 갈 때 이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기호 변화가 있다 하는 걸 알아야지 이 참여 인구를 어떻게 늘릴 건지 하는데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구체화 못 시키면 개선 방안을 못 찾는다. 그런데 스포츠 조직은 저 두 가지 지표, 박스 오피스 인덱스하고 필드 인덱스, 이게 이제 스포츠 조직이 말하는 성과 지표야. 관람 스포츠에서 박스 오피스는 관중수야. 티켓 판매량이야. 저게 영화 티켓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에서도 유료 티켓 판매량을 박스 오피스라 그래. 그다음에 이제 필드는 팀 성적, 승률, 성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게 이 스포츠 쪽에서는 저 두 가지 지표, 저기서 이제 뭐 개선점을 찾고 문제점을 찾고 해야 돼. 어디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를 못 파는지.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라고. 저거는 인기 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이나 마찬가지야. 비인기 종목에서는 왜 태권도 하다가 검도로 넘어가는지,
이걸 등록 선수 숫자라 그래. 그게 이제 민기 종목에서는 지표가 그런 걸로 나타나. 우리나라 펜싱 선수는 1,800명 정도인데 프랑스는 65,000명이야. 그리고 프랑스 펜싱 연맹에서 목표로 하는 게 2015년까지 10만 명, 등록 선수를 10만 명으로 올린다. 그런 게 이제 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팀 승률, 축구에서는 승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인데 이걸 이제 다른 수업에서 해본 학생들도 있을 건데 K리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같은 돈을 쓰면서 형편없이 나쁜 실적을 올리는 K리그에서 적어도 야구하고 비슷하거나 지표를 올려달라. 물론 내년에 당장 하자는 건 아닐 거고 앞으로 5년 내에 야구에 근접하게 해달라 하는 이제 의뢰를 했어. 이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종목의 어떤 문제도 사실은 풀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 하는 거, 그걸 이 천하의 전문가들도 못 찾았으니까 이거는 참신한 시각이 필요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는 도대체 문제점을 구체화시키는 거, 숨은 그림을 찾는 거야. 제일 먼저 수치화된 문제점을 찾는 거야. 이게 내가 찾은 문제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 다른 걸 찾아야 돼. 이거 이외의 거를. 최다 관중 303만 명, 야구는 715만 명. 야구는 항상 700만 명에 육박하고 축구는 300만 명 이하야. 그래서 최다 이게 303만 명이었어. 그다음에 방송 중계권 270억 대 49억. 이건 추정치야. 그다음에 경기 품질 피파 랭킹 61위. 다음에 IBAF 8위. 야구도 한 140개국 대 저 세계 연맹에 가입된 이제 그게 국가가. 그래도 61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국기로 취급되는 종목으로서는 지극히 한심한 성적이야. 평가야. 그다음에 그런데 평균 연봉 프로 축구 선수 1억 4,600. 야구 선수는 올릴 거야. 1억 600. 수입은 저런데 돈은 더 많이 받는다. 이 수치가 수입에 관한 중요한 수치하고 지출에 관한 제일 중요한 수치를 이제 수치화한 거예요. 문제점. 저래 되면 저 상태에서는 이 도대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점을 그럼 도대체 축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또 찾아야 되는 게 축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야. 그 문제점하고 장점하고 같이 찾아내야 돼. 그걸 반드시 수치화하라고. 막연하게 뭐가 게임이 재미없다,
이러면 안 돼. 재미가 없는데 왜, 뭔 재미가 없냐? 왜 재미가 없냐? 이것도 컨설턴트라면 이것도 정량화해야 돼. 그걸 이제 저 네 가지 외에 여러분들이 일단 찾아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야구하고 축구하고 처해 있는 조건, 이걸 보면 리그 구조, 여기서 이제 축구하고 야구는 완전히 달라. 야구는 시즌 막판에 포스트 시즌이라는 게 있어. 플레이오프부터 코리안 시리즈. 축구는 승강 제도가 있어. 리그는 리그대로 끝나. 챔피언 뽑는 건 끝나고, 그다음에 경기 일수가 45일 대 130일. 이게 이제 선수 육성 기간은 9년 거의 비슷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해야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대개 전문가들이 다 9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더 짧은 선수들도 있겠지만. 드래프트, 이 다른 나라 축구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K리그에만 부분적으로, 저거는 제도가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저거는 이제 드래프트 제도 이게 있고, 입단 계약금 공식적으로는 없고 야구에서는 있어. 그다음에 FA 기간, 선수가 풀리는 기간 이제 3년 대 8년. 그다음에 구단 소유 구조.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할 때는 꼭 리그나 연맹 이런 거 컨설팅을 할 때는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의사결정 체제야. 뭐 이런 식으로 가자 했을 때 이 이제 의사결정 체제인데, 그 의사결정 체제 이전에 구단 주인이 누구냐, 이거는 반드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그 축구 쪽은 이제 시민구단이 있고 다 주식회사야.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게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야. 효용 극대화하고 이익 극대화 모델이 있는데, 이걸 뭘 채택을 하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 그다음에 연고지. 이게 인구 17만 명밖에 안 되는 서귀포시에서 이 흑자 구단을 만드는 거는 내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면 연고지 이것도 크게 작용을 한다고. 그다음에 야구는 이 수원도 100만이 넘는 도시야. 인근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이 될 거야. 새로 생긴 수원도.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참여 스포츠하고 관람 스포츠의 상품이 뭐냐. 참여 스포츠는 이제 골프장 같으면 골프장 수입은 이제 내장객들이 내는 이 시설 사용료, 그다음에 태권도는 기술 배우는 레슨비, 이런 게 이제 참여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야. 그다음에 이제 관람 스포츠는 이제 소비 그룹이 다양해. 크게 나누면 이제 기업, 팬, 기업 중에서도 이제 방송사는 보통 따로 떼네. 워낙 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까 스포츠 산업에서 컨설팅, 내가 했던 한 30가지 컨설팅 중에서 대회 체계화하는 게 있었는데, 대회를 만드는 때는
디자인을 저런 식으로 해야 돼. 첫째, 누구한테 팔 건지부터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하고 대회를 만들어야 돼. 도대체 이 대회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 거냐? 요새 나는 당구에 필이 꽂혀갖고 거기 비즈니스를 하나 큰 걸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이 당구 대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당구 대회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 거냐? 그러면 이제 주요 고객층을 생각을 해놓고 거기 문제점은 이제 난 지금 이 한양대 체육관 이거 예약해놨어. 김종 교수 차관으로 가기 전에 저거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3쿠션 당구대회 만들 건데 저기에다가 당구대 30대 놓겠다. 단 문제가 이제 이게 내가 막대 풍선을 칠 수 있는 당구대회를 만들 거야. 그거 못 치고 그냥 얌전하게 보면 이게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팔 건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맞는 스폰서가 누구냐? 그게 이제 누구한테 팔 거냐를 생각하고 대회를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규칙. 이게 지금 당구 40초 룰은 너무 길더라고. 실제로 내가 쳐보니까 40초면 400m 트랙 도는 시간이야. 볼트가 300m 정도는 뛰는 시간에 큐대 들고 서 있으면 그게 얼마나 깝깝해. 선수가 그래서 저걸 바둑 룰 바꾸는 거하고 똑같이 10초 내에 단 상금은 1억, 우승 상금 1억. 이러면 막대 풍선 친다. 이 조건으로 너가 여기에 출전해라 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김경률 선수는 내가 몇 번 봤어. 우리나라에서 그 내가 가는 당구장에서 그 대회를 가끔씩 하더라고. 키가 엄청 크더만. 그 상금 얼마냐 하니까 조그마한데 상금 5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20배 주겠다 하면 안 올 사람이 없어. 그거 재밌게. 그 이제 누구한테 팔 건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룰을 정해야 돼. 규칙하고. 그다음에 상금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총 상금이 5억이다 그러면 우승자한테 몇 프로를 줄 건지. 그다음에 그 5억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대회를 체계화 한다는 거는 이제 누구한테 팔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저게 기본이야. 이제 저런 체계. 그다음에 사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내가 뭐 어떤 걸 설명할 때도 이 그림을 쓰는데 이게 내가 15년 전에 만들었는데 저기서 비즈니스 스포츠 산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 만들었어. 이 저작권 내가 갖고 있어. 만들었는데 저기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그럼 이제 저기 제일 위에가 스포츠를 만드는 이벤트를 만드는 쪽이야. 그다음에 오른쪽이 빅바이어들이야. 그다음에 제일 밑에가 최종 소비 집단이야. 팬하고 관중. 그 위에가 유통 채널이야. 스포츠에서 유통 채널은 경기장, TV, 인터넷, 라디오 이런 게 이제 유통 채널로 이제 간주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저 구조는 여러분들이 스포츠 어떤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도대체 저 오른쪽이 없다. 그러면 왜 없냐? 볼 때 구매자들이 왜 한쪽은 없냐? 밑에 팬이 없다. 그러면 저건 왜 없냐? 팬이 없으면 오른쪽 바이어들도 없어. 그 다음에 스포츠 이벤트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럼 도대체 저 위에 제조 공정에 선수청이 열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작용을 할 거라고.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이 접근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저 구조야. 다음에 팔리는 거. B2B, B2C 이제 이 팔리는 상품들이 있는데 저걸로 이제 이 프로리그나 구단에서 한 12가지 수입이 발생을 해. 저걸 팔아서 사는 사람들로 보면 이제 팬, 기업, 방송, 지자체 저 B2B, B2C 상품을 이제 시장별로 나누면 이제 저런 식으로 나눠져. 그래서 직접 수입, 간접 수입 이게 한 23가지 수입원이 있다. 근데 저기 밑에 K리그에서 발생하는 게 저기에 비춰봤을 때 도대체 서너 가지밖에 안 된다. 그럼 그게 이제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나라 프로 구단이나 리그 전체의 문제야. 다음에 개인. 주말에 5시간 6분 이게 우리나라 평균 여가 시간이야. 저기서 못 벗어난다고. 저 곱하기 뭐 인구수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 쓰는 여가 시간이야. 다음에 위에 있는 돈 월 12만 이거 곱하기 인구 하면 대충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야. 저 갖고 이제 나이트 클럽도 가고 내가 지금 당구도 치고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다음에 이제 팬을 늘리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아이다 모델, 소비 행동을 패턴을 이야기하는 아이다 모델을 내가 야구단에 있으면서 제일 주력한 거는 경기 일정을 알리는 일이어서 경기 일정을 뭔가 알려야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누구하고 경기를 한다는 걸 알려야지 일단 오게 만들 거 아니야. 그 경기를 인지시키는 거. 거기서 이제 또 이 프로 구단에 있는 사람들이 꼭 까먹는 게 하나 있어. 저 프로 구단에서 관중을 늘리는 방법은 제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한 번 온 사람을 한 번 더 오게 하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럼 저기서 한 번 왔던 사람이 내 다시는 야구장에 안 간다 하게 만들면 그거는 고표야. 야, 이거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여성 팬들이 야구장에 늘은 이유는 분위기 때문에 늘어서. 그 야구장의 분위기가 너무 재미있거든. 맥주하고 치킨 먹으면서 보는 게 그런 분위기. 이게 이제 한 번 온 사람을 한 번 더 오게 하는 거. 다음에 도대체 기업은 또 왜 투자를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기업이 광고주나 스폰서로 스포츠 이벤트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4가지야. 이미지, 인지도, 매출 기회, 접대 기회 이 4가지야. 그럼 그걸 못 만들어주면 스폰서 광고주를 받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게 제대로 돼 있는지. 다음에 자치단체 협조를 못 구하면 좋은 경기장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자치단체가 경기장을 짓겠다 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자치단체가 경기장을 짓는 이유,
저 5가지도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서 반드시 이 기억을 해야 돼. 도시 이미지,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의 자부심, 뭐 이런 게 5가지라고. 그다음에 연관산업 발전. 요거 갖고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저 3월 13일 날 올림픽 파크텔에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프로리그가 내년부터 이제 하나 더 생겨 독립야구리그라고 6개 구단으로 출범을 할 건데, 내가 저거 갖고 이 4개 도시, 4개 시에 가서 브리핑을 했어. 독립리그 야구단을 만약에 남양주시에 유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가 좋다. 3,000석짜리 야구장을 짓겠다. 이게 최소 관중석이 3,000석이야. 프로야구에서 연간 쓰는 돈이 250억, 300억인데 저걸 내가 12억 7천만 원에 맞췄어. 선수 25명으로 줄이고 코치 4명, 샐러리 캡 도입, 최저 연봉 1,600, 연간 활동 일수 180일. 이래갖고 이제 선수들이 투잡을 가지라. 그런데 필요한 게 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가 경기장을 확보를 안 해주면 그 리그가 이제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점을 찾는데, K리그 문제점을 찾는데, 성과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이제 시장 관련 요인이나 조직 관련 요인, 여기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뭐 열대 지방에서 사실은 그 바깥 종목이 이 성공하기가 힘들고, 또 저 뭐 툰드라나 이런 데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후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나라 축구가 유럽 축구하고 시즌이 어긋나는 이유도 기후 때문에 그래. 그걸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고. 저쪽은 겨울에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해. 그런데 이제 경기장에 좌석에 히트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겨울에도 경기하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건축 설계사한테 물어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더라도. 이제 저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작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비즈니스 모델, 이걸 뭘 채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 그다음에 이 멍청한 놈을 뽑아놓으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가 없어. 조직관리 체계, 똑똑한 놈을 뽑아놔야지 뭔가 일을 잘할 거야. 그래서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직무수행 체계, 똑똑한 놈을 뽑아놨는데 직무수행 체계가 엉터리로 돼 있으면 이 헛일을 하게 돼 있어. 그 필드 성과를 올리는 직무 체계, 그다음에 티켓 판매나 스폰십 유치하는 직무 체계, 그다음에 기본 원칙. 이거는 스포츠 마케팅뿐만 아니고 뭔가 상대방한테 내 상품을 사게 만들려고 할 때는 상대방 눈으로 봐야 돼. 파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거는 마케팅의 철칙이야. 저기서 실수를 많이 해. 사실은 축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야.
어떤 이런 시각에서 안 보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싸게 팔리고 비싸게 팔리고 하는 거는 이제 브랜드 가치야. 왜 축구 티켓은 평균 2,800원이고 야구는 9,800원이냐? 액면가는 똑같은데. 일반석 티켓이 거의 10,000원인데 한쪽은 9,800원이고 한쪽은 3,000원 밑이야. 그게 이제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브랜드 가치겠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스포츠 산업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경리적 사업 밸류 체인.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한 세 가지, 네 가지만 자기 걸로 만들면 그 대학교 들어오기 전보다 한 130가지 솔루션을 알고 졸업하는 거야. 이건 이제 컨설팅이라는 과목이 이제 나는 도대체 저 수업에서 어떤 사람이 뭘 가르치는지 사실 속으로 참 궁금했어.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는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내 밥그릇이야. 이 수업은. 그래서 좀 걱정인데 이 수업 혹시 다 듣고 내 경쟁자들이 눈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인데 그런데 이 K리그라는 아주 어려운 숙제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 숨은 그림 찾기부터 시작해서 일반 축구 팬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 그걸 여러분들은 구체화하고 정량화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실제로 이 컨설팅을 한 경험이 될 수가 있어. 오늘까지 이제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라 그러니까 오늘은 출석은 안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팀별로 할 거야. 팀별로 하고 과제 중간중간에 발표하고 K리그 과제는 처음에 문제점 찾는 거. 문제점을 그냥 막연하게 이게 재미가 없다 이러면 그 문제점을 찾은 게 아니야. 이런 수치로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해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그 팀을 나눠. 여기는 이 학생 수가 적으니까 이 4명이 한 팀으로 해.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